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렉서스의 RX 모델 세 종류 중에 최상위 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 RX500H F 스포츠 퍼포먼스 모델입니다. 이 차를 일상주행 조건에서 탔을 때 확인되는 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하기 전에 연비와 트릭 컴퓨터 리셋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연비를 리셋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트립비 요거를 0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따가 이제 마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차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요, 이 차는 렉서스의 많은 하이브리드들과는 다르게 직병렬 형태가 아닌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렉서스의 모델들은 엔진과 모터 제너레이터의 그 힘을 ECVT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바퀴로 전달을 하는데, 이 차는 그게 아니고 앞에 엔진의 힘이나 아니면은 모터 제너레이터의 힘을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개발된 6단 다이렉트 시프트 변속기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의 엔진은 2.4 터보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출력은 272마력이고요. 그리고 이 많은 직병렬형 하이브리드들이 그 전륜의 그 모터 제너레이터의 출력이 높은 편이거든요. 이 차는 엔진의 출력이 많이 높기 때문에 전륜을 구동하기 위한 모터 제너레이터의 출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륜 모터의 힘은 64kW로 87마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역시 앞뒤 바퀴 사이에 기계적인 연결이 없는 뒷바퀴에 별도의, 그러니까 출력이 높은 모터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EX를 채택을 했는데요. 뒷바퀴 모터의 출력은 76kW로 마력으로는 103마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동력원을 합한 시스템 출력은 371마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시스템 전체가 되는 토크는 46.9kgm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ECVT를 쓰는 변속기에 적용된 사륜구동 시스템을 E4라고 불러오고 있는데요. 이 차는 이제 전륜의 6단 변속기를 활용을 하고 또 높은 출력을 갖고 있죠. 역시 뒷바퀴를 구동하는 모터의 출력도 높기 때문에 다이렉트 4라는 이름으로 사륜구동 시스템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차의 이름은 RX500H 뒤에 두 개의 단어가 더 붙어 있는데요, F 스포츠 퍼포먼스라고 붙어 있습니다. 렉서스에서 이제 고성능 모델의 F라는, 후지 스피드웨이의 F라고 하죠. 그래서 렉서스의 고성능 모델에는 F 엠블렘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독일 3사의 고성능 모델처럼 이 F자만 붙은 모델이 진짜 고성능 모델이고, F 스포츠라고 이제 붙어 있는 모델은 그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의 외관과 실내에 F 스포츠 전용 사양들이 대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라는 단어가 또 붙어 있어요. 그래서 F 스포츠이긴 하지만 좀 성능적인 부분까지 높인 모델에 이 퍼포먼스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근본적으로 하이브리드이긴 하지만 좀 고성능 모델을 지향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몸무게는 2150kg으로 제일 기본 모델인 350H보다 125kg이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차가 500H로서 보이는 특징들 위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미 350H는 영상을 상세하게 보여드렸고, 마침 또 어저께 이 450H 플러스도 영상에 다뤘거든요. 그래서 이 500H F 스포츠 퍼포먼스로서의 특징들 위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에는 일단 계기판 안에서 이 500H F 스포츠 전용 콘텐츠들이 많이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당장 보이는 게 기어 위치를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하이브리드 전용 6단 변속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행이 몇 단 기어에 물려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를 하나씩 넘기다 보면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차가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터보의 부스트 압력을 보여주는 게 있고, 또한 엔진 오일의 온도계와 엔진 오일의 압력계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많은 고성능 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은 이렇게 350H나 450H 플러스는 이제 안에 우드 인서트가 들어가는데, 얘는 가죽으로 전체로 한 대신에 이 양쪽에 이렇게 타공 처리를 한
그리고 여기 F스포츠 엠블렘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트림 역시 우드 트림을 대체를 해서 뭔가 패턴이 있는 그런 트림으로 해서 좀 실내 분위기를 스포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면서 다른 두 RX 모델과 아주 크게 느껴지는 차이점은 바로 시트입니다. 이 차는 시트의 형상이 스포츠 시트인데요, 특히 시트의 바닥 부분뿐만 아니라 등받이의 옆날개가 튀어나와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몸을 받쳐주기 위한 옆날개 사이드 볼스터 부분이 거의 어깨 부분까지 좌우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할 때 자세를 일정하게 유지하기에 좋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다른 350H와 450H 플러스 모델과 또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차는 높아진 성능 수준에 걸맞게 제동력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앞에 브레이크는 6피스톤의 이 고정식 캘리퍼를 사용을 했습니다. 검정색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차가 쉽게 고속으로 올릴 수 있는 만큼, 또한 세우는 데에도 안심하고 세울 수 있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6단 변속기를 쓰는 500H에만 여기 설정 중에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레브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수동 변속을 할 때 특정 RPM, 내가 설정해 놓은 RPM이 되면 이 변속을 하라는 그 시그널을 계기판에 띄워주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지금 낮은 속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부러 얘가 허용 회전은 6200이지만 더 낮은 5600에서 보이도록 했습니다. 계기판을 한번 잘 봐주세요. 이렇게 그냥 테두리 바깥에 잠깐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그렇게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서 이거 좀 귀엽네 라는 생각을 주기에 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500H에만 있는 기능이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차가 출발할 때 다른 두 RX 모델과 좀 차이점이 어떤 게 있냐면요, 바로 출발 직후에 이제 전기 모터로 차를 출발을 시키는데요, 그 호흡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출발 직후에 매우 낮은 속도까지 잠깐 모터 주행 상태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엔진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엔진이 좀 더 일찍부터 가동을 시작한다는 것은 모터의 출력이 더 높아서 모터의 작동 범위가 더 넓은, 그렇게 돼 있는 직병렬형의 다른 렉서스 하이브리드 모델들과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주행을 하다 보면요, 현재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엑셀의 밟은 양이 매우 적을 때에는, 그때는 엑셀을 밟고 있더라도 EV 그 아이콘이 켜져서 이 차가 엔진을 쉬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그 상황이 나왔는데요, 기어는 4단에 물려 있지만 EV 표시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차와의 흐름을 맞추는 정도의 그런 주행에서는 EV 상태로 주행이 가능하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이제 가속하기 위해서 엑셀을 깊이를 좀 깊게 밟으면 그때는 여지없이 그 엔진이 작동한다 하는 점이 확인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차의 다이렉트 4 시스템이 주행 모드별로 출발 직후부터 이 구동력 배분 특성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E4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보고자 함입니다. 지금은 에코 모드입니다. 먼저 가죠. 여기 보시면요, 벌써 뒷바퀴에 5칸 중에 거의 4칸 가까이 엑셀을 별로 안 밟았는데도 뒷바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죠. 조금 더 엑셀을 깊이 밟아 볼게요. 그러면 앞뒤가 전부 5칸씩을 다 채웁니다. 에코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풀악셀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쵸? 그런데 똑같이 앞뒤의 비율을 올려갈 때 한 칸이라도 앞이 더 많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그거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네요.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한번 노멀 모드로 해보겠습니다. 노멀 모드로 하고 한번 볼게요. 지금 엑셀을 좀 많이 안 밟았을 때는 그래도 앞이 조금 더 높게 가죠. 여기서 조금 더 깊게 하면은 그래도 앞이 비율이 한 칸이라도 더 높게 그렇게 하죠. 근데 뭔가 엔진이 RPM이 올라갈 때 소리가 좀 웅장해진 게 좀 느껴지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엔진 소리만 가지고 내는 소리는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아까 에코모드일 때는 보면 에코모드일 때도 나는군요. 이거는 엔진 RPM이 어느 이상 되면 이 소리가 나나 봅니다. 자, 스포츠 모드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발하면 뒷바퀴가 먼저 칸이 더 올라가네요. 근데 이 웅장한 사운드가 보면 그렇죠.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가속을 올려가면요, 뒷바퀴가 더 일찍부터 이 칸이 채워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비율상으로는 뒤쪽으로 더 높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막대 그래프 상으로는 뒤로 더 많이 보이지만 이 차의 시스템 전체 출력이 371마력인데 그 중에 뒷바퀴의 모터의 출력이 100마력을 약간 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뒤를 더 많이 보낸다 한들 뒤는 100이기 때문에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앞에 출력이 2.4 터보 엔진과 모터의 출력이 합산되기 때문에 그 출력의 그 크기로는 앞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 좀 추가적으로 발견된 특징이 지금 RPM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이 가상 사운드 같아요. 이거는 확실히 이게 좀 느껴지시죠? 자, 그런데 이게 노멀 모드일 때는 노멀 모드일 때도 한 3000rpm 부근에서부터 그 소리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소리의 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와는. 자, 스포츠 모드 다시 왔어요. 그쵸? 네, 이거는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는 같은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쪽이 더 웅장한 사운드를 낸다는 거에 확인이 됩니다. 이 재미있는 디테일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들과 좀 다른 점은 요 기어 셀렉터의 뒤에 말고 그 뒤에서 아래로 하는 여기 자리에 보통 이제 ECVT는 S가 있었잖아요. 이 수동 변속 그 모드. 근데 얘는 그걸 M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진짜 수동 변속 그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EV 모드로 따로 가는 게 없죠. 그 부분이 또 큰 차이라고 보입니다. 얘는 아무래도 조금만 차가 움직일 때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조금 움직일 때까지 전기 모터로 가고 그 다음에 엔진이 바로 켜지는 그런 특성으로 대체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EV 모드를 만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직병렬형이 아닌 6단 다이렉트 시프트 변속기를 쓰는 이 차의 하이브리드 차의 주행 느낌이 기존의 직병렬형 하이브리드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앞뒤 모두 넉넉한 출력답게, 그리고 이제 단의 구분이 있는 변속기 덕분에 이 엑셀에서 발을 밟을 때 이 출력이 올라가는 특성이, 그러니까 동력의 직결감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직병렬형 하이브리드들은 이제 가속을 시도를 하면,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먼저 커지고, 그리고 속도의 상승은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좀 느리게 진행이 되잖아요. 왜냐면 그런 ECVT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 이 차는 그게 아니라 엑셀을 깊게 밟으면 그거에 맞는 단이 재빠르게 선택이 되면서요, 엔진 소리도 커지는 동시에 속도의 상승도 훨씬 빠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은 평상시에 주행에서도 엔진을 켜고 주행을 하는 동안에도 이제 6단 변속기 덕분에 RPM을 낮게 유지하면서 주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 실내에서 들리는 엔진 소리가 더 작아진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수치상으로 보이는 출력상에 더 높은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평상시 주행에서 실내에 엔진 소리가 덜 들어온다 하는 점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이 차는 마냥 연비가 좀 고약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막히지 않고 좀 도시고속도로 속도나 아니면은 도심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주행 조건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터당 18.3 정도 나오네요. 제가 이게 뭐 단거리에 잠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경기도 안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양천구 정도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로는 한 50km 되겠죠? 그렇게 한 결과입니다. 얘도 할 수 있네요.
이 차에는 DRS 다이나믹 리어 스티어링이 들어있는데 최대 4도까지 뒷바퀴를 조향한다고 하죠. 회전 반경 오랜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차들이 여기서 유턴할 때 차선이 3개가 필요하거든요. 얘는 어떨까요? 네, 2개 반 정도네요. 2개 반 정도. 네, 이 차의 AVS, 그러니까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감수적 특성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은 아마 가장 편안한 상태일 에코 모드입니다. 네, 이때는 350H나 450H 플러스나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지는데요. 다만 조금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은 이 요철을 충격할 때 서스펜션이 눌리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서의 좀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이 에코 모드에서의 승차감은 좀 부드러운 세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스포츠 모드로 해보겠습니다. 제일 높은 단계일 테니. 스포츠 단계에서는 아까보다는 좀 노면에서의 자잘한 변화가 조금 더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것조차도 일단 탑승자의 몸에 최종적으로 전달될 때는 많이 순화돼서 전달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에코모드일 때와 감세력에서의 차이는 존재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컴포트라는 기본 틀은 유지를 한다라는 점이 확인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재원표나 아니면은 이 차를 실제로 이제 주행을 해보면 보통의 하이브리드들은 이제 도심에서의 연비가 매우 높은 편인데 이 차는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서도 좀 도심 연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차가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차가 이상해서가 아니고 이 차의 동작 특성이 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들은 차를 움직여 나갈 때 전기 모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엔진을 쉬게 만드는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연비를 좋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차는 시스템의 구성상 앞바퀴를 구동할 때 엔진의 출력이 높은 반면에 그거에 비해서 모터의 출력은 상대적으로 많이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지 상태에서 차가 막 움직이기 시작한 그 낮은 속도까지 잠깐 전기 모터에 일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거의 차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엔진이 작동한다고 봐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좋은 연비를 낼 수 있는 주행의 조건이 이 내연기관의 조건과 매우 똑같아진다 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들이 얘기하기를 보통의 하이브리드들은 이 도심에서 연비가 제일 잘 나온다고 하던데 이 차는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서 생각만큼 도심에서의 연비가 왜 안 나오나 라고 궁금증을 가지셨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 차의 이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3가지의 RX 모델 중에 이 차의 판매량은 제일 적죠. 여러분이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차의 가격이 다소 높은 편이죠. 이 차의 지금 국내 판매 가격은 1억 1,703만 원이에요. 거의 1억 2천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일 기본인 350H와는 1,830만 원 넘게 거의 2천만 원 더 높은 거고요.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450H 플러스보다도 700만 원 이상 높은 가격입니다. 이 차의 외부와 실내에 적용된 각종 차별화 사양들, 또 차별화된 파워트레인과 성능 수준, 또 여러 장치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추가 금액만 생각하면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거를 반영해 놓고 나니까 그 1억 2천만 원 가까운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격대를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꼼꼼하게 시장 조사를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격대가 훨씬 높았던 그러니까 독삼사의 중형 SUV의 가격과 비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비슷한 가격대의 그 차들과 이 500H를 비교를 해보면 이 사양이나 이런 수준이 정말 풀옵션에 가까운데, 근데 또 막상 할인에 적극적인 그런 정책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프로모션을 많이 하지 않는 렉서스의 판매 정책상 이 차의 가격이 독삼사 모델의 할인한 가격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차는 굉장히 좋은 그런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결론에 내리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 부분은 이 렉서스 코리아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차는 어떤 분에게 좀 추천할 만할까요? 주로 4명이나 5명이 타는데 SUV가 필요한 분에게 적합하겠죠. 때로는 혼자서 운전을 즐기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느라고 함께 주로 타게 될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지인들에게 어떤 정숙성이나 안락한 승차감이나 넉넉한 공간이나 이런 면에서 희생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 또한 고성능을 즐기면서도 어떤 이렇게 몰아붙였을 때 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품질에 대한 좀 염려가 있으신 분들, 고성능을 즐기면서도 나는 차에 이런저런 신경은 쓰고 싶지 않다 라는 그런 분들, 네, 그런 분들에게 이 RX 500h F 스포츠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외관상으로는 뭐 F 스포츠라는 그 모양만 다른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은 조건에서 차를 다루어 보면 동생들인 450h 플러스나 350h보다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도 안락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좀 더 재주가 다양하고 자기 색깔이 분명한 RX더라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차의 일상주행 조건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위한 주행을 맞춰가는 시점에서 기록한 이제 평균 연비와 주행 거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행 거리는 178km 주행을 했네요. 그러니까 한 군데의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포함을 한 거고요. 이때 연비는 10.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발표된 복합 기준의 연비가 10.0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표된 연비가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그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리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